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144페이지 마무리편이죠.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 등의 등록에 관한 규칙이다. 제목이 길게 돌았다, 그죠? 자, 제목은 아무리 길게 돌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대법원 규칙이다 그럽니다. 자, 대법원 규칙을 또 중개사법이 아닌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좀 전에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공사는 좋은 경매 물건이 있으면 보다 싼 가격으로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확보해서 매수자들을 잘 찾아야 중개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공사들도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배우셨는데, 자, 원래 경매 업무는 소송 사건이죠. 저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경매라는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게 경매 제도고, 이를 소송 제도라고 하는데, 소송에 대해서 대리를 하려면 우리나라 법에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변호사 자격증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고급 자격증인데, 변호사 되기도 어렵다는 것도 아시죠? 뭐 로스쿨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변호사들이 소송 사건을 대리했으니까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만이 경매 물건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서 이제 경매 업무도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고 법무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법무사는 제외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경매 업무를 대신 받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변호사들이 배가 좀 아팠겠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단서를 달기를,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법원 규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규칙인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도 무조건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단원도 가벼운데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시험 범위로서는 중요한 단원이죠. 자, 제가 지금 말로 했는 걸 설명을 합니다. 밑에 3번의 첫째 줄.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 대법원 규칙에서 위임한, 대법원 규칙 보이십니까? 줄 하나 꺼놓고 위임한 개공사의 매수신청 대리 등록과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법원 규칙을 공부해서 경매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소설가 갑니다. 자, 이 물건이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물건이라고 치고 물건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받으시면 되잖아, 그죠? 받으면 되는데 일반인들은 개공사만큼의 전문 지식이 약하다고 보고 이 개공사에게 저 물건을 경매 받아주세요 하는 것을 매수 신청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개공사가 그 손님 손잡고 경매 물건을 받으러 가면 되겠죠. 그렇게 받아주고는 뭐 받습니까? 경매 보수 수수료 받겠죠. 그런데 저 손님이 경매를 같이 받으러 가면 되는데 그날 자기가 바쁜 일이 있습니다. 못 갈 사정이 되면 개공사에게 저 물건을 받아주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매수신청 대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매수신청 대리 등을 하려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규칙을 공부하는데, 자, 이 대법원 규칙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잖아,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을 빠르게 하는 분도 있고 늦게 하실 분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법령편에서 가볍게 배우셨지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를 무등록업자,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죠. 자, 중개업을 하면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공사가 되면 지금과 같이 경매 업무도 할 수 있다. 그럼 경매 업무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법원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이렇게 되니까 경매 업무를 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공통점이 하나 나왔죠.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등록관청인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면 며칠 만에? 7일 만에 등록해 준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개공사가 되었죠. 등록이 됐으니까 나 그러면 경매 업무도 할 거야. 그럼 경매 업무도 등록을 해야 된다. 스토리가 이렇게 나간다고요. 어디 가서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면 14일 만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과 대법원 규칙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익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경매에 관련되는 대법원 규칙을 잘 공부하면 결국 이것은 중개사법을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중개사법이 나중에 잘 정리가 돼 있으면 대법원 규칙은 거기서 차이 나는 것만 딱딱 잡으시면 된다고.
등록을 하되 요거는 며칠 만에 7일 만에 준다. 이것은 14일 만에 준다. 이렇게 탁탁탁탁탁 움직인다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중개사법도 사실은 정확하게 안 잡혀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매수 신청을 들으시면서 아 중개사법도 저런 걸 공부하는구나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하셨던 말을 다 정리하면 나는 자격증을 땄어. 자격증을 따면 중개업은 안 하고 경매만 할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방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격증을 따신 분은 중개업에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하면 개공사가 됩니다. 개공사가 되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중개 경매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 경매업무 하기 싫어. 그러면 중개업만 하면 돼요. 그건 대법원 규칙에 등록하니까 개공사만이 경매업무를 한다는 걸 잘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다더니 출발을 합니다. 자, 내려가면 1번 등록과 결격 사유 들어왔습니다. 첫째, 방금 이야기했죠.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누구에게 등록해야 된다?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합니다. 지방법원장 동그라미. 그때 등록을 할 때는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박스, 기억.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하였을 것.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법인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잖아. 그죠? 아, 여기서 배우면, 자, 우리가 등록을 한 자 중에 자격증 없이 하는 자, 부칙 6조가 있는데, 옆에다가 표시하시기를 부칙 6조는 그러면 경매 업무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옆에다가 부칙 6조 X 표시하시고 두 번째 조건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합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도 실무교육 28에서 32시간 받아야 중개업을 할 수 있었지. 경매 업무도 한다면 별도로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대로 간다니까요. 세 번째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중개업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고 영업합니다. 공인중개사 1억, 법인은 2억 이렇게 가입을 하죠. 똑같이 경매 업무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금액도 똑같습니다. 법인 2억,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합니다. 그래서 보증에 가입하고 신청할 것 이 말이잖아. 그죠? 똑같이 가고 있죠. 자, 하면 오른쪽 올라가서 등록증의 교부입니다.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거기 갈로 열고 14일 이렇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내로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시 의무 자 줄 것입니다. 개공사 등록증, 매수신청 보수표 그 밖에 예규가 정하는 사항을 사무소에 걸어놓고 경매 업무를 해야 된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들어왔습니다. 자, 중개업의 결격 사유 공부하셨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호견인, 피성년 호견인, 파산자는 중개업을 못합니다. 그런 결격 사유를 배웠다시피 자, 그럼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개공사가 되었겠지. 그러면 경매 업무를 할 때는 경매 업무에 결격 사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있다만 아시면 되고 내용은 크게 시험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1번은 뭘까요? 1번 폐업을 제외한 사유로 매수 신청 등록을 했다가 뭔가 위반했겠지.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입니다. 3년의 동그라미. 자, 2번 대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 사유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에 줄긋고 마찬가지 3번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줄긋고 사원 임원도 법인의 결격 사유입니다. 마지막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 사유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부적으로 제가 읽어는 드렸지만 가볍게 보라는 뜻은 시험에는 이 정도로 나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한 결격 사유와 지금 보고 있는 경매 업무의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다르다 맞잖아. 그죠? 중개업의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개공사가 됐겠지. 그럼 개공사가 된 자가 경매 업무를 하니까 경매 업무의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다 이 말이에요. 중개업과는 다르다 정도는 이해하시면 되고. 자, 드디어 3번 실무교육 받아라 그랬잖아. 그죠?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는 줄 것입니다.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경매에 대해서 실무교육 누가 한다고요? 법원 행정처장이. 자, 우리 중개업의 실무교육은 누가 하다가요?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휴업과 폐업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밑에 2번에 1번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여기가 별표입니다. 모두 7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자, 우리는 중개업을 할 때는 아파트나 토지 등을 중개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 아시죠? 그게 업무의 범위라면 경매 업무의 범위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매를 해줄 수 있다는데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1번 매수 신청의 보증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보 동그라미, 입찰표 작성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입 동그라미,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차 동그라미. 4번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이것을 보증금 반환이라 그래요. 보 동그라미 합시다. 공유자 우선 매수 해줄 수 있습니다. 공 동그라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 매수, 임 동그라미. 하나 남았죠? 넘어가면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까지도 해줄 수 있다. 포 동그라미. 자, 만만찮은 내용이죠. 자, 경매를 해줄 수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것 보, 입, 차, 보, 공, 임, 포를 할 수 있다까지 들어왔습니다. 모두 몇 개? 7개인데 자, 앞글자를 따서 보, 입, 차, 보, 공, 임, 포인데 이 7가지를 놓고 문제를 내는 방법은 하나, 둘, 셋, 4가지에다가 다른 놈 하나 딱 들어오겠죠. 그래 놓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7가지를 익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들으면 조금 힘들죠. 보증금 제출,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보증금 반환, 공유자 우선 매수, 임차인 우선 매수, 그리고 이 2가지 우선 매수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보, 입, 차, 보, 공, 임, 포 일단 익혀 나갑니다. 무슨 구다는 소리 같다 그죠?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 일주일만 읽으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뭐라고요? 보, 입, 차, 보, 공, 임, 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타 과목 등에 대한 솜씨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임차인 우선 매수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하나만 일단 여러분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린다면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임대주택이 아니고 이게 임대주택인데 이렇게 합시다.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아시죠? 여기 501호에 살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는 여러분 일반 서민들이 막 10억씩 되는 아파트 돈 주고 사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를 지으면 30%는 임대주택을 지어라 라는 임대주택법이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임대주택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월 30만 원씩 30년을 넣으면 너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 아파트를 짓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갔어. 대금을 못 남주면 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 K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낙찰받았으니까 K가 여기 가서 이건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잖아. 그죠? 그래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는 요 임차인이 K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면 그 가격으로 내가 먼저 사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차인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이 우선 매수하는 것을 개공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차인 우선 매수를 해줄 수 있는데 이 단원을 잘 설명을 하려고 꼭 이 이야기를 붙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가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라고 치고 여기에 시세가 한 2억쯤 된다고 칩시다. 근데 1번 저당권이 1억 5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 2억짜리에 1번 저당이 1억 5천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거 거의 다 설정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2억짜리가 경매 넘어오면 한 1억 5천 낙찰될 거예요. 그럼 1번 1억 5천 내줘버리면 이 집은 꽝 되잖아. 그죠? 그럼 이런데 절대로 세입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질문하는 값 세입자가 보증금 5천만 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만 딱 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지금 1순위 저당권에 1억 5천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 세입자가 5천만 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경매 처분돼 버리면 1억 5천쯤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1번 주고 나면 2번은 꽝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보증금이 날아간다라는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임차인 갑이 질문하기를 자,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나는 지금 보증금은 꽝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물건을 1억 5천에 낙찰을 받으면 1번 주고 나는 꽝이지만 아파트는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낙찰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면 세입자가 먼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임대주택에서 해당되는 거지 일반 아파트에는 이런 제도가 없다를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그 가격으로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개공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보입차, 보공임포를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시험에 들어올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 놓고 아닌 놈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때 시험에 잘 들어오는 것 옆에 하나 적어 놓습니다. 인도,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다 하면 X예요. 그런 말 없잖아 여기. 그죠? 개공사가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잖아 여기. 그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하면 없잖아요. 이런 게 답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일단 공부하는 방법 양은 많지만 보입차보 공임포를 할 수 있다를 기억하시든지 인도 명도 소송 못한다. 대금 납부할 수 없다. 배당 요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따라 붙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재 146페이지 매수시정 대상물입니다. 자, 지금 경매를 해줄 수 있다는데 무슨 물건을 경매해 줍니까?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 자동차, 선박, 비행기 이런 것도 경매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건 안 되고 2번, 1번 토지, 토, 동그라미 2번 건물 경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건, 동그라미 대체로 아파트 같은 게 건물이죠. 3번 임목에 따른 법률에 따라 임목, 입, 동그라미 4번 광업재단, 광, 동그라미 공장재단, 공, 동그라미 자, 5개 동그라미 했습니다. 토, 건, 입, 광, 공을 중개해 줄 수 있는 물건인데 이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중개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물건 토, 건, 입, 광, 공을 경매 받아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만 경매 물건이 됩니다. 내려가면 3번 매수신청 대리행위입니다. 자, 경매를 하려면 저 매수신청은 하나 사주세요 하면 손잡고 가서 받아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매수신청을 할 때는 1번 사건 카드를 작성 보존하는데 1. 개공사는 사건을 위임받은 때 사건 카드에 1년 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인의 주소 성명 등 경매 사건 번호, 보수액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5년간 보존합니다. 5년의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확인설명서 3년 보관,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관, 거래계약서 5년 보관하는 걸 공부하게 되죠. 마찬가지 경매 환물을 할 때도 보관하는 게 있다니까요. 첫째, 사건 카드 5년 보관해라. 요 사건 카드는 여러분들은 물건 접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접수장이 저분이 이 아파트를 경매 받아주세요 하면 개공사가 몇 월 며칠 누가 이 물건을 의뢰하더라. 사건 번호, 사건 기록 카드 그걸 적어놔야 되겠죠. 물건을 접수한 것을 사건 카드라 부르고 그거 5년간 보관합니다. 바로 밑에 큰 2번 매수신청 대상물의 확인 설명과 작성 교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사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줄 걸까요? 권리관계 동그라미 경제적 가치 특별히 동그라미하고 별표 매수인이 부담할 사항 부담사항의 동그라미를 성실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공부하게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 뭐를 설명합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해, 세, 예, 실, 즉 색시도 확인해라. 이런 것들이 중개사법에 배운다면 경매물을 할 때도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 설명하는 게 그거라고요.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부담사항인데 여기는 경제적 가치가 시험에 나와요. 그죠? 자, 경제적 가치는 이런 뜻이겠죠. 저 어린이 이 아파트를 경매 받아주세요 하면 이 아파트는 시세가 5억쯤 되는데 당신이 3억 5천에 받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 줍니다. 일리 있죠. 그래서 경매물 할 때는 경제적 가치도 설명합니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때 개공사는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줄 것입니다.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역시 5년간 보존합니다. 5년에 동그라미 놓고 보관하는 거 다 들어왔다 그죠? 사건 카드 5년 보관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 몇 년 보관한다? 5년 보관하니까 경매에 대해서는 보관하는 것 2개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는 보관하는 거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는 2개. 2개인데 둘 다 몇 년? 5년. 내용이 단조롭죠, 그죠? 그리고 중개업과 경매 업무를 하려면 모두 몇 개? 5개를 보관하게 되니까 오지선당에서 문제도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3번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일단 별표 딱 찍고, 자, 저 의뢰인에게 이 물건을 받아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1번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갈로 열고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는데 다만 별표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정한 7가지 대리행위를 할 때는 7가지가 이거죠. 보임, 차보, 공임포 7가지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저 손님 대신에 이 아파트를 대신 받아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대리 행위를 할 때는 저 사람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과 내 대리증 사본을 가져가는데 한 건마다 갖다 내야 돼. 그런데 한 건마다 갖다 내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일어날 때는 하나만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경매하는 물건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 아파트하고 3번 오피스텔 요거 2개를 받아주세요 그럽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럴 것 같으면 대리 서류는 하나만 가져가도 된다라는 취지. 그게 다만이에요. 그때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용사의 경우에는 위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외에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도 제출합니다. 자, 법인인 경우에는 경매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대표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자라는 표시를 해야 되죠. 대표자를 나타내는 문서도 제출하고 동그라미 3번 별표하고 줄자 긋습니다. 개공사는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직접의 동그라미.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거. 그러면 경매 업무는 결국은 누가 한다? 개공사만이 경매 업무를 해줄 수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잖아요. 소공사가 대신해 줄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중개보조원이 받아줄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법정에 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개공사밖에 없다고 지금 줄 쫙 끄셨잖아, 그죠? 한 번 더 읽읍시다. 동그라미 3번. 개공사는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누가 한다고요? 개공사가.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니까 결국은 개공사만이 경매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시험에서는 소공사가 출석할 수도 있다 하면 틀린다. 그죠? 자, 그리고는 이제 보수와 영수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매를 받아줬다, 물건을. 그러면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47페이지 상단 보수와 영수증 해서 개공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원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데 이때 보수 외의 명목으로 돈이라든지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뭐 지극히 당연하죠. 경매 수수료가 1,000만 원 좀 나왔으면 1,000만 원만 받아야지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거는 당근이고 동그라미 2번 보수의 설명 의무입니다. 개공사는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이를 위임인에게 줄 것입니다.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한다가 시험에 들어와요. 우리 중개업을 할 때는 수수료 언제 받죠? 중개업을 할 때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죠? 이제 수수료 받잖아, 그죠?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그럼 수수료 얼마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여기는 오면 경매를 받아주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위임 계약 전에 요거를 받게 되면 수수료는 얼마입니다를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위임 계약 전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 딱 잡습니다. 그러면 중개와 경매의 차이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3번 영수증. 개공사는 보수를 받았다면 예규의 양식에 의해서 정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교부해 줍니다. 또 재밌는 거. 중개업을 하고는 중개보수를 받겠죠. 그때는 영수증이라는 게 없어요. 확인 설명서에 기록을 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매 업무는 수수료를 받으면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차이점이죠, 그죠? 그래서 강조해 놨잖아요.
4번 지급시기. 자, 경매보수 언제 받습니까?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매수인과 매수신청 대리인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에 동그라미 낙찰을 받으면 주겠소. 이렇게 약정에 따르고 만약에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그래서 경매받은 물건을 다 납부한 날을 경매로 받은 날로 하겠다. 그래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 기한일이 보수를 지급하는 날이다. 까지는 시험용으로 기억합니다. 자, 4번 내려가면 의무와 금지행위인데 4번 1번 시인이 성실의 의무가 있다. 뭐 한번 읽어는 드렸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매 업무를 할 때는 의뢰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시인이 성실하게 해야 된다. 내려가면 2번 이런 금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금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읽어보면 전부 금지입니다.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1번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에서 매수신청 등록하고 수원 가서 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무슨 말인 거니까 저 의뢰인이 이 아파트를 경매 받아주세요 하고 옵니다. 그럼 이 아파트가 비교적 괜찮은 거겠죠. 그러면 받아주세요 하고 보니까 경무사가 오 괜찮은 물건이구나. 내가 받아줄게요 하고는 자기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개공사도 경매 물건 모두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의뢰가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 받아드릴게요 해놓고는 자기가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3번 마찬가지.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사람의 대리하는 행위. 이 사람한테도 받아줄게요. 저 사람한테도 받아줄게요.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번. 당연합니다. 명의를 대여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매수신청 등록증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쓰시오. 이거 대여. 그냥 니 쓰시오. 이거 양도 대여를 금지합니다. 5번 다른 경우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하는 건 느낌 오죠. 형벌에 규정된 경매 입찰 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거기 갈로 열고 2년 적어놓습니다. 경매를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어 이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지막 사건 카드 또는 확인 설명서에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지금 여러분 7개를 쭉 읽어드렸지만 상식적으로 다 금지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걸 문제를 낸다면 다음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리고는 여기 있는 것 중에 1, 2, 3, 4 넣고 아까 우리 하나 공부했던 거 임차인 우선 매수 해놓고 금지 행위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지 행위를 쭉 보시면서 암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쫙 읽어보면 다 나쁜 행위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놓습니다. 자, 넘어가면 손해배상 책임 해야 된다 그랬죠? 중개사법하고 똑같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 해놓고 상단에 1번. 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개공사는 매수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2번 줄 것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사까지 줄 거 놓고 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중개업을 할 때도 손해배상 책임 가입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때는 중개업을 신청할 때 가입하는 게 아니고 등록이 되면 가입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등록을 하러 가면서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이 되면 보증을 설정하라 그랬는데 지금 딱 그 줄 거는 이거죠. 이제 등록이 됐어. 그러면 경우사는 경매를 신청하러 갈 때 벌써 보험을 가입해야 돼. 보증보험에. 등록이 된 후에 가입하는 거 아니라는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등록이 돼 있는 자니까 등록부터 하고 돌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개념 잘 보시고 동그라미 2번 다시 읽어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공사는 그렇게 신청하러 갈 때 보증에 가입해야 돼. 근데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이 된 개공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 시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금액 이런 것들은 바로 밑에 나타났죠. 중개사법과 똑같아요. 밑에 내려가면 2번 보증 설정 금액 법인인 개공사 얼마 가입합니까? 2억. 다만 분사무소마다는 얼마씩 1억씩 추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개공사는 얼마 가입한다? 1억. 똑같죠. 중개업무 할 때 개공사 법인이 가입하는 금액이 똑같은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개업을 할 때는 부칙 6조도 1억을 가입하고 중개업을 하잖아요. 근데 경매 업무에는 거기 부칙 6조라는 말이 없죠. 왜 없을까요? 부칙 6조는 경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것도 잘 봅니다. 자, 다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 동그라미 1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등록을 한 자가 경매 업무를 하면서 사무실 간판에다가 뭐 대법원장이 인정한 개공사, 뭐 또는 서울행정지방법원장이 인정해주는 뭐 개공사, 이렇게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뜻이에요. 2번 개공사는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취소가 되면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고, 제거의 동그라미, 업무 정지를 받았다면 업무 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합니다. 표시에도 동그라미. 자, 이건 또 이런 이야기죠. 우리 중개업을 할 때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앞에다가 나는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업무 정지 중, 이런 것들을 표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중개업을 할 때는. 그런데 경매 업무를 할 때는 나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매 업무 정지 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거는 차이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표시하고 관련되는 자기 안에 있는 경매에 관련되는 자료 등을 철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개업을 할 때는 표시 안 합니다. 근데 경매 업무를 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인데, 여러분들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탁탁탁탁 짚어온 시간이 입문 과정입니다. 어쩌면 입문 과정은 계단 하나하나를 밟아가는 과정이니까 입문 과정도 한 번쯤은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기초적인 것들을 설명합니다. 이제 1월달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되면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요? 이런 거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그죠? 그래서 입문 과정은 중요한 것들 위주로 교재가 잘 짜여 있고 그 위주로 전체를 한번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전체 단원을 마무리해 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